지난 시간에 치매의 6가지 유형들 중 3가지를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나머지 3가지인 환경독소 타입과 혈관성 타입 그리고 대뇌외상 타입의 원인과 이에 따른 예방 및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댄입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세 번째인 환경독소 타입입니다. 환경독소로 인해 이에 대한 면역계 반응으로 염증 반응이 몸에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만성 염증 증후군이 전체 대뇌 피질을 위축시키는 형태입니다. 기억력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 다른 타입의 치매는 염증 반응들이요. 대뇌 피질 중에서도 머리 옆쪽의 귀 쪽에 위치한 측두엽의 단기기억과 그리고 장기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고 하는 기관을 손상시키면서 발생하는데, 환경독소 타입의 치매는 측두엽뿐만 아니라 앞쪽에 위치한 전두엽과 그리고 두정엽에 진행되어 기억력보다는 전체 뇌에 좀 더 영향을 미치고 실행 능력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환경독소 타입은 해독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독 능력과 관련해서 위험한 것은 환경오염 물질이 체내로 많이 유입되고 여러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해독이 잘 안 되는 것이지만, 이 과정들에서 절대 관가해서 안 되는 것이 과체중이나 비만입니다. 체내로 들어온 중금속이나 오염 물질이 해독 과정을 통해서요 잘 배출되지 못하면 우선적으로 제 몸에 있는 지방세포에 일단 보관합니다. 특히 해독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동시에 체내에 활성산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에너지 대사가 잘 안 되고 살이 찌게 됩니다. 살이 찌면서 증가하는 지방에는 독소들이 같이 쌓이게 되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중금속에 오염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물질들을 안전하게 배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유독 물질들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해독이 있어 몸에 있는 독소는 안 좋으니 무조건 배출해야 한다는 관점은 아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신체 해독과 면역 능력은 제한되어 있고 환경 독소는 증가하는데, 오히려 강압적으로 제 지방에 저장되어 있던 독소를 배출시키면 체내 독소는요 혈액을 통해서 더 증대되고 신체 면역계가 더욱더 민감해지면서 만성염증 반응, 자가 면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글루타치온 자가면역 영상에서 간략히 설명드렸으니 오른쪽 카드를 참조해 주세요. 결론은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거나 항산화제를 주어 자연스러운 해독 기능을 올리는 것은 좋으나 중금속 킬레이션 요법이나 몸에 무리가 가는 디톡스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만이신 분들이 억지로 무리해서 살을 빼다가 요요가 오거나 몸이 더 아프고 안 좋아질 수 있으니, 이렇게라도 체중 감량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능의학을 전공하신 분들에게 적절한 관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혈관성 타입입니다. 혈관계 염증 반응으로 인한 뇌출혈로 인한 혈관성 치매입니다. 뇌출혈이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좋겠죠. 혈관계 염증 반응이 콜레스테롤을 더 굳게 하고 혈관을 좁게 하거나 혈관의 탄력성을 줄이는 가장 큰 적입니다. 혈관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전 검진과 신체 염증 관리를 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대뇌 외상 타입입니다. 외상 트라우마를 통한 뇌기능 손상과 이에 따른 재생 과정에서 피치 못할 면역계의 과민 반응으로 인해 치매가 발생하는 타입입니다. 외상 트라우마는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요. 두뇌에 미치는 손상은요, 그 외상이 컸었던 적었었던 개인에 미치는 결과가 아주 다양하고 개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뇌 외상이 가볍다고 속단할 것도 혹은 무거웠다고 절망할 것도 아닙니다. 사담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타는 걸 무척 좋아해서요, 겨울에는 스노보드를 많이 타곤 하는데요. 연습할 때 스노보드 점프대에서 이제 크게 넘어져가지고 구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멧도 쓰고 뭐 안전기어도 하고 있어서 제가 기절할 정도는 아니지만 넘어지고 나서 한동안 쉽게 일어나지를 못하겠더군요. 그리고 그 후 며칠간 기분 나쁜 두통이 계속 있었습니다. 두뇌 외상을 통해서 제 뇌에서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이를 치유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전 두뇌 외상이 있은 후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뇌 염증 반응을 없애는데 타고난 폴리페놀과 그리고 글루타치온을 같이 먹었습니다. 제가 복용했던 폴리페놀 제품은 설명글에 링크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두뇌 외상은 나이가 먹을수록 증가하는 낙상이나 혹은 흔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뇌 외상은 잠자고 있던 뇌 속 청소부인 미세악교세포를 활성화시켜 신경세포들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으며 즉각적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잠재적으로 몇 년이 지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매의 원인이 되는 1, 2, 1.5, 3, 4, 5형의 치매 원인들과 간단한 예방책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6가지 치매 유형의 경우 모두 뇌세포 안에서는 뇌 속 청소부인 악교세포가 활성화된 형태로 자가 포식을 더 활성화하게 하고 그리고 염증 반응에 민감한 상태를 지속합니다. 제 그림을 보시면요. 가장 왼쪽에 보이는 뇌 속 청소부인 악교세포의 정상적인 형태는 가시가 삐죽삐죽 많이 나와 있는 형태로 신경계를 돌아다니면서 신경계의 연결과 재생을 도와주게 합니다. 저희가 보통 신경가소성이라고 해서 신경세포가 자라나고 재생하는 것을 도와주게 하는 거죠. 6가지 치매 유형에 따라 미세 악교세포가 뇌를 보호하기 위해 그 염증 인자에 따라서요. 활성화가 되게 되면 여기서 M1, M2의 활성화는 프라임 형태라고 합니다. 나쁜 놈의 역할을 일단 먼저 하게 되는데요. 나쁜 놈 역할을 하는 M1이라고 하는 놈은요. 염증 전 단계로 염증을 더 유발시키는 가염 상태를 최소한 3개월간 유지합니다. 한번 활성화된 나쁜 놈인 M1 미세악교세포는요. 염증 반응이 가라앉는 상태에서도 다시 이 삐죽삐죽한 원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고요. 언제라도 나쁜 놈으로 변할 수 있지만 일시적인 좋은 놈인 M2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만약 두뇌 외상이나 염증 반응이 정리가 되지 않아 나쁜 놈이 좋은 놈으로 바뀌지 않고 M1 상태가 계속되게 되면 염증 반응은 더 증가되고 치매 전조 증상 2단계 이상의 증상 오른쪽 카드를 참조해 주세요. 와 같이 무력증, 우울증, 피로도 증가의 증상들을 가지게 됩니다. 나쁜 놈은 좋은 놈으로 바뀌어서 뇌를 보호하면서 세포의 수명을 다할 때까지 기다리게 되죠. 좀 어렵죠? 어디에서도 이 청소부 역할하는 미세 악교세포에서 정확히 설명을 하진 않는데요. 미세 악교세포가 활성화되게 되면 좋은 것 아니냐고 반문하실 분들이 있지만 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미세 악교세포는 활성화되고 한번 활성화되면 좋은 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치매가 걱정되시거나 치매 전조 단계 2단계 이상에 있으신 분들은 미세악교세포들의 활성화 중에서도 M1 단계로 진행되지 않거나 이 상태를 너무 오랫동안 유지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건 마치 신체에서도요. 제가 자가 면역을 설명할 때 면역계를 자극하는 TH1이나 혹은 면역계를 너무나 민감하게 하는 TH2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서 너무 민감하지도 혹은 둔감하지 않도록 해서 자가 면역이나 혹은 면역자를 이루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뇌에서도 미세악교세포를 통해 뇌 염증 반응의 창궐에 뇌세포를 지속적으로 파괴시킨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어려운 내용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긴 했지만요. 다음 시간에는 미세악교세포의 이런 활성화된 형태를 어떤 특별한 시기와 영양제 등으로 조절하고 뇌 건강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 항상 원인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다 보니 그냥 딱 결론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을 정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런 형태의 강의는 유튜브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저의 이런 긴 호흡을 견뎌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올바른 정보를 찾는 이들에게 저희 정보가요 건강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길 바라고요. 제가 이 정보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잊지 말고 구독과 다른 추천 영상들도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